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앵커 이지영입니다. 요즘도 우리 시장 아직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휴장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반등하긴 했지만은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 오늘은 어떻게 펼쳐질지 보다 자세한 사항 지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선물 지수는 여전히 11,00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요, 3,700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 휴장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72% 상승한 채로 머물러 있습니다. 주요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시세부터 보시죠.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2,600만 원 선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4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150만 원 선을 가주느냐가 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에이다 코인은 634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417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요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검찰, 테라 핵심 설계자 출국 금지 조치, 수사 급물살. 네, 테라 핵심 관계자들, 권도영이 몰래 코인을 찍어서 자금을 마련했다라는 내부 고발자들의 이야기들도 현재 나오고 있죠. 시가총액 50조 원이 증발한 가상화폐 루나 테라 사태에 대해서 검찰이 급물살을 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JTBC의 취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요. 코인 핵심 관계자 A씨 등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고요. 소환 통보까지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테라 핵심 관계자는요. 이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에서 앞으로 이 테라 관계자들이 어떠한 증언들을 해줄지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A씨는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테라 루나 발생사 테라폼레스의 권도영 대표로부터 섬 하나를 살 정도로 돈을 벌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취재진에 권 대표가 몰래 코인을 찍어서 기관들에 팔아서 막대한 자금을 마련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사실일지에 관해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처럼 출국을 막는 조치에까지 나서면서 검찰이 관계자들을 줄소환을 해서 조만간 압수수색 등의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요, 출국 금지 여부는 사실 수사 기밀과 관계돼 있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권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싱가포르에 장기 체류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 대표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핵심 경영진에 대한 강제 수사 돌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를 먼저 취해야지만 강제 수사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저희가 체크해서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는요. 기관 비트코인 선물 익스포저 증가, CME 주간 데이터. 네,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현재 증가 추세입니다. 장기 투자 펀드와 레버리지 펀드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함께 늘렸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시카고 상품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은요. 6월 7일 1만 191건에서 6월 14일 1만 1,106건으로요. 무려 875건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장기 투자 펀드는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함께 늘렸는데요. 레버리드 펀드 역시도 같은 움직임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익스포저가 증가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익스포저 같은 경우에는 실명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연관된 모든 거래에서 손실 금액을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익스포저가 커져갈수록 앞으로 이 비트코인 시세에도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치적으로 한 번만 더 집어드리자면요. 장기투자 펀드 롱 포지션은 6,371건으로 숏 포지션은 1,060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레버리지 펀드의 롱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해서 266건이 늘어났고요. 숏 포지션은 399건들은 6,572건이다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상승했는데요. 전반적인 분석을 해보자면 이 장기 펀드와 레버리지 펀드의 비트코인 익스포저는 증가하고 있고 금 선물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자산시장 횡보 속에서도 우리 가상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가 우세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포지션들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이슈는요. 러시아 재무부 원유 수출에 대한 비트코인 결제 도입은 부적절. 러시아에서 사실 이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의 국제 거래를 위한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 사용하는 것을 고려되고 있지만요. 원유 수출 부문에 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반 체베스코프 재무부 금융정책국장은요. 재무부는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이 아닌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또 물물교환 형태로 거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구매자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상품이나 서비스와 거래할 때 발생한다라고도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모든 것에 대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민간 사업 분야에 한정된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원유와 같이 수출 물량이 많은 그러한 물건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은 러시아가 이런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재들을 회피해가는 것을 러시아가 막기 위해서 이러한 제재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거래소들이 러시아의 계좌 접근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난 점은요. 이 제재 강화에 앞서서 러시아 중앙은행과 재무부는 사실 다른 의견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반암호화폐 세력들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친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이런 비트코인 결제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우리가 앞으로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